나와 있네. 아 썼다 지워. 여기 미안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정서를 찾아줘야지. 아니 진짜. 아니 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 알겠어. 어휘는 이제 뭐 너네 영역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고, 그지? 근데 이제 하나만 말하자면 어떻게 주관식 2번에 아니 주관식 2번이래. 이거 서술형 1번 어떻게 답이 다 다를 수 있지? 여기 다 써있잖아, 그치? 여기 써있잖아, 뜻이 써있지, 여기. 뭐예요? 금이환영. 아 진짜. 자, 문학만 조금 볼까?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몇 번이야? 자, 4번 봐봐, 4번. 이건 다 맞았겠지.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 그치?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 그럼 1번부터 해볼까? 막과 장을 단위로 한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윗글의 창작 목적은 연극상연이다. 맞아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따른다. 맞아요. 왜냐면 연극에 무대 위에 올리는 거니까.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지? 서술자가 어딨어? 연극의 서술자가 어딨어? 희곡의 서술자가 어딨누? 희곡의 서술자가 어딨누? 왜 지연의 말을 5번이 답이죠, 5번. 공통점이잖아, 이거는. 소설도 그렇고 희곡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인물의 행동과 대화, 말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이건 공통점이죠. 공통점, 차이점이 아니라. 5번은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자, 서술형 2번. 잡기장의 역할. 강태국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그치? 얘들아, 3음절이면 세 글자지? 아,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2어절은 띄어쓰기를 한 번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치? 띄어쓰기를 한 번 하게끔 쓰는 거지. 잡기장의 내용을 뒤적이다가 뭘 찾는 계기를 갖게 돼. 할머니요. 사실 눈물 거려요. 뭐라고? 눈물 고름이요? 예? 이때 맞다. 눈물 고름이요? 아니 눈물 나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할머니의 옷이잖아, 할머니의 옷. 세탁물도 돼. 세탁물도 돼. 옷. 혹은 할머니의 세탁물 다 되지, 이것도. 아까 그렸었다 지워. 왜 지워? 아니 왜 미안하게 안 돼? 솔직히 인정. 아니 진짜. 아니야. 6개가 지금 3개 틀렸는데? 자, 6번은. 얘들아, 6번은 2번? 보기 내용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지. 보기 내용 없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물질을 중시하는 세태가 만연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내용의 희곡이었고, 그 다음에 7번. 강태국이 사람들을 세탁하잖아. 이렇게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잖아. 요거의 의미. 4번이지, 4번. 서로 갈등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강태국의 세탁 덕분에 깨닫는 거. 야, 몰라. 이거는 내가. 자, 비문학 보자. 비문학 쉬웠잖아, 그치? 아니야. 너네들끼리 답 맞추지 뭐. 어디 감히 초졸들끼리 답을 맞춰, 지금. 니들끼리 상의한다고 답이 나와? 다 볼 거예요. 지문 다 볼 거예요. 자, 1문단.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자, 얘는 인문 영역이야, 사회 영역이야? 사회 영역이, 사회 영역. 어떡하지? 사회 영역.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1문단은 사실 앞부분이 전부 다 예시예요, 예시. 여기 보면 중간에 이 사례와 같이, 그럼 이 앞부분은 다 예시. 근데 K씨가 이 사례에서 뭘 만들었냐면
안전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고 싶었던 K씨가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뭘 했냐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내어 단체를 만들었고 요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협동조합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그럼 봐봐.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 이걸 출자금이라고 하는 거지.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모아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게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에요.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이게 설립 조건이지. 얘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 너네가 아는 농협, 생협, 수협 전부 다 협동조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문단에 이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협동조합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각 협동조합을 정의하는 게 조금 다른 거야.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그 다음에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의하는 건 협동조합을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함께 소유해. 얘들아, 함께 소유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함께 소유하다. 두 글자. 공유하는 거지. 공동 소유.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다 합쳐서 협동조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협동조합의 조건,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출자금을 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금융과 보험을 제외하면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뭔 안 되냐면 금융사업과 보험사업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조합원들의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다. 협동조합은 평등한 협력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조합원 간에 서로 돕기에 있다. 이게 지금 협동조합의 목적인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출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고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다시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어. 이 수익은 협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공동을 위해 사용한다 라는 뜻이지.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문단에 이제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3문단에 요거를, 그럼 이게 일반적인 주식회사랑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차이점이 나와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달라. 지금 주식회사랑 뒤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 반면에 협동조합은 대체로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표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된다. 그래서 민주적 운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구조로 인해 조합원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약자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얘는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문단. 4문단, 5문단은 장점, 단점에 대한 설명이었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5문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자, 그러나 그럼
앞에 지금 장점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얘는 단점이 나온다라는 뜻이지. 그럼 장점에 번호 매겨주면 되잖아. 자,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직원들은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임금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시스템을 보완한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의사결정권을 보장받으며 만족감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다. 근데 단점도 있다라고 했지. 구조적인 특성상 자본을 신속하게 끌어오기 어렵다. 의사결정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이윤 추구에 몰두하다 보면 사회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 그럼 봐봐.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 방안. 서로 노력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지. 볼까? 문제도 안 어려웠는데. 자, 다음은 윗글을 읽고 메모한 내용이다. 지금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이지. 이게 몇 문단이었어? 3문단. 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거. 몇 번이 답이야? 2번. 2번이 답이에요. 의사결정의 기간이 길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다. 그렇지? 이게 글만 잘 읽으면 풀 수 있잖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 협동조합의 사례.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자, 보험 안 된다 그랬어, 그지? 무료 안 돼.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거는 봉사단체지, 협동조합이 아니라. 회사 안 돼. 회사잖아. 그 다음에 유통회사 아니라니까. 회사가 아니야. 5번이 답이죠.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출자금을 모아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하였다. 아, 이 뭐야? 11번도 쉽잖아. 이것도. 이거 뭐야? 결국에 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이탈리아가 잘 살게 되었다 이거 아니야. 이 인구가 늘고 있다. 자, 이곳은 옛날엔 가장 가난했지만 지금 뭐야? 잘 살고 있다. 그럼 협동조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거 2번. 이거 오늘 다 맞는 사람 나오겠는데? 아니야? 장점 모르래. 장점. 몇 번이 답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그치. 계속 이게 나오지. 자본 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게 얘네의 단점이라니까. 해볼까? 복수 정답 인정해주나? 인정 안 해주네. 자, 협동조합은 찾아서 쓰는 거였어, 얘들아.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출자금을 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이다. 똑같이 나오죠. 그 문단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됐어. 이제 어휘 해야죠. 어휘. 누가 제시야? 야, 자랑이다. 와. 이름 써주세요. 나 원래 1번 했어. 하던 책 있지? 그 다음에 지유도 이름 써주세요. 교원이. 오, 부담 바뀌었네. 뭐라고? 주행이 뭐라고? 너 혹시 8시에 잠들었어? 너 신생아야? 자, 어휘 금방 하지 뭐. 2주차 어휘 펴세요. 얘들아, 오늘 실패에 나온 것처럼 뭐야, 사자성어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실태 2번에 보면 그냥 진도지에 나와 있는 어휘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자성어만 외우면 안 돼. 사자성어도 제대로 안 외우잖아, 그지? 보자. 답했어요. 2주차 어휘. 사자성어만 선생님이랑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보이는 것처럼 아첨, 경솔함에 관한 거래. 아첨이 뭐야? 아첨. 아첨이 뭐야? 아첨이 뭐야? 아부 떠는 거다, 그치? 보통 이제 윗사람이나 지배계층에게 그래 아부라고 하자. 아부를 떠는 걸 아첨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 아첨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야. 지금 경솔함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거고 아첨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거야. 그럼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사자성어들은 이 부정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쟤네들은 비판의 대상인 거야. 그럼 곡하가세 봅시다. 곡하가세는 사실 뒤에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을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벼슬을 통해 탐관오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통해서 탐관오리가 되다. 이걸 곡하가세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원영색은 쉽지. 교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묘한 말에 아름다운 얼굴빛을 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얼굴빛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 그 다음에 경거망동도 경만 잘 기억하면 돼. 저기서 경자가 경박하다, 경솔하다, 행동이 가볍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쓰는 말이니까 저 경만 잘 기억하면 이게 이제 경박함, 경솔한 행동과 관련된 거라는 거 알 수 있고, 부한해동은 여기저기 붙어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의 의견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를 부한해동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도 되지? 말에 관한 한자성어 볼게요. 그럼 말에 관한 한자성어에는 보통 보면 말이랑 관련된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유구무원도 보면 여기 입구자에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죠. 입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잘못을 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걸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중유골은 말에 뼈가 있다는 거죠. 말은 말인데 말 안에 뼈가 들어가 있어. 말에 가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따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청산유수는 푸른 산에 흐르는 맑은 물처럼 뭐야? 막힘없이 술술술 잘하는 것. 그거를 이제 청산유수라고 하죠. 발표할 때 보통 아, 저 사람은 정말 청산유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촌철살인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단단한 말로, 간단한 말로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무안을 줄 때. 이때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속임수. 얘도 당연히 안 좋은 뜻이지 얘들아. 얘도 당연히 안 좋은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자성어는 보통 이런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이 있으나 배에는 칼을 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는 걸 구밀복검.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구밀복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양두구육은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처럼 속여서 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속은 변변치 않음을 이르는 말. 우리가 이걸 다른 한자성어로, 다른 속담으로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을 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떫은 살구를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예요. 봐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야. 근데 이게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어. 근데 이 2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똑같이 7개 먹는 거잖아. 총량은 변하지 않아. 이게 같은 건데 마치 다른 것처럼 남을 속여서 희롱하는 걸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속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해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멍청하다 를 비판하는 말. 그 다음에 호가호의. 호가호의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렸다. 그래서 남의 권력과 세력을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걸 호가호의라고 해요. 위세를 빌리는 거야, 얘들아. 호자는 안 외워도 돼. 뭘 빌리는 거냐면 빌릴 가짜에 위협 위자를 써서 권력과 위세를 가짜로 꾸며내다 라는 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 얘들아. 알겠지? 2주차 진도지 어휘도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전부 다 비문학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야. 꽤 많은데? 잘 외우겠지 뭐. 실제 어휘답을 맞춰볼까? 실제 어휘답을 한번 맞춰보자. 왜? 답은 맞출 수 있잖아. 얘들아 1번에 이 한자성어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면 토끼가 나와요. 토끼가 갑자기 뛰어나오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대. 그래서 농부가 그것을 보고 뭐야? 계속 옆에 앉아서 토끼가 뛰어나오길 기다렸대. 계속 토끼라는 말이 나오네? 토끼가 뛰어나오길 기다렸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기다리는 동안 농부가 가지고 있던 밭이 황폐해져서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몇 번이 답이에요? 1번. 토가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니? 1번이지, 1번. 수주대토. 그루터기 옆에 앉아서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리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치? 여기 써있잖아. 비단옷을 입고, 비단옷이 뭐냐면 금의 고향에 돌아온다. 환향. 뜻만 잘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지. 몇 번이 답이야? 오, 4번이 답이죠. 타파하다. 타파하다가 뭐야 그러면? 헤쳐나가다. 타파하다는 무언가 헤쳐나가다. 손으로 탁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죠. 각주국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근데 때를 놓친 게 아니지, 여기서는. 됐어요? 어이 잘 했는가 본데? 제시 아니지?